자, 오늘은 요거 원순열 좀 정리하고 아마 중복순열까지 할 것 같아. 예? 자, 먼저 원순열이 뭐냐? 원순열. 예. 그 우선은 원순열의 정의인데 사실은 요 원순열은요 실전으로 푸는 것만 정리를 잘 해놔도요 내신은 웬만큼 무조건 맞춥니다. 예? 오케이? 자, 우선은 그 전에 순열이니까 배열하는 건 알겠죠. 근데 얘가 좀 특수하게 배열하는 거예요. 뭐냐면 원형 요렇게 테이블 같은데 이렇게 배열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순열 조합을 한번 얘기했잖아. 그 순열 조합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일반적인 순열 조합을 뭐라 부르냐면 보통 이제 직순열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일렬로 보통 나열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원형 테이블에 사람을 앉히는 방법의 수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개념이 아예 달라.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해보니까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가 써줄 거야.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상황들도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되거든.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해결하는 해법 위주로 알려줄게. 그 해법만 알아도요, 충분히 해결을 다 해요. 우선은 그 전에 정의는 알아야 돼서, 정의가 뭐냐면, 어떠한 N명을, 원형, 그냥 테이블로 할게요. 예. 테이블에 배열하는데요.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게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항상 요 표현이 나옵니다. 특이한 표현. 가로해 갖고 나오거나 뭐 근데 보통 가로에서 나올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회전에서 겹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요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건에서,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이제 원형 테이블에 배열하는 것도 원순열이라고 인식하면 되고, 회전에서 같은 것으로, 좀 이따 문제 내가 보여줄게. 이런 표현 나오면 원순열이라 인식하면 돼.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해서 우선은 바로 연산으로 들어가는데, 우선은 그냥 책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거 얘기해 줄게. 기본. 우선은. 기본은 뭐냐면, 근데 이게 책에 이렇게 공식화해서 나와 있거든? 근데 이 공식이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가 헐 많아. 그래서 내가 요령을 알려줄 거니까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기본은 뭐냐면 이렇게 돼요. 우선 두 개를 좀 그릴게요. 우선은 조금 너희들은 인식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원형 테이블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은 안 칩니다. 보통은 요 상황이 어떤 거냐면 3명을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개념이니까 3팩이긴 해요. 근데 회전에서 같은 애들이 있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 1, 2, 3 이렇게 앉히거나 2, 3, 1 이렇게 앉히거나 이렇게 되는데 잘 들어봐. 방금 내가 2, 3, 1 그랬죠. 근데 요거를 아니다. 2, 3은 3, 1, 2 이렇게 해도 봐봐. 요렇게 돌리면 3, 1, 2 똑같지? 다시 1, 2, 3 배열할 수도 있고 1, 3, 2 배열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기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런데 잠깐만 1, 2, 3 배열한 거에서요. 다시 3, 1, 2 배열하는 게 아니라 써줘. 얘가 3을 놓고 다시 1을 넣고 2를 넣었어. 원래 이게 여기 안에 카운팅에서 들어가 있는데 잘 보면 1, 2, 3을 이렇게 회전하면 3, 1, 2 돼, 안 돼? 되지? 되잖아. 그런 애들을 빼줘야 돼. 원순열은. 똑같은 거로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원이니까 이렇게 입장을 보라 이렇게 입장을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어요. 3개. 그래서 이걸 3으로 나눕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일반한 공식이 뭐냐면 여기 n명을 안 쳐요. 그러면 n명을 안 추면 그때 몇 번 겹치냐면요. n번이 겹쳐갖고요. n을 n 팩토리얼로 했는데 n번 곱해서 n으로 나눠서 얘가 공식이 이렇게 나와. n-1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원순열을 계산하라고 모든 책에는 나와 있어.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돼. 안 되는 상황들 내가 보여줄게. 그럼 내가 하는 요령인 거야. 잘 들어. 우선은 이 공식을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거 암기하시면 틀립니다.
100% 틀리게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유형으로 갈게요. 내가 유형을 최대한 문제 푸는데 문제 없게끔 내가 다 보여줄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기본에서 일반적인 유형을 얘기해 주는 거야. 예? 요건 케이스들을. 근데 이거 케이스는 그냥 다 쓰세요. 예? 자, 우선은 이렇게 자, 또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여기 사각 테이블 있어요. 사각 테이블도 원형으로 보는 거예요. 회전에 그리고 문제에서 항상 뭐 나오면요 밑에 회전에서 겹치는 건 같은 걸로 본다는 표현이 나와. 그냥 보기만 해. 그러면 잘 들어.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명을 앉혀. 자, 지금부터 출발하는 거야. 잘 봐. 그러면 우선은 계산은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바로 자, 우선은 전체 인원수 몇 명이야? 8명이지? 그러니까 8명을 1로 배열한 걸 써. 분자에. 8패. 야, 그리고 잘 봐야 돼. 그리고 기준을 아무 데나 잡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이 기준 여기로 잡을까? 아무 데나 잡아. 너도 여기 잡아도 되고 여기 잡아도 막 잡아도 상관없어요. 잡고 잘 들어요. 얘를 이렇게 돌렸을 때 그 모양이 겹치는 거 체크해봐. 이렇게 90도로 돌리면 얘가 여기로 가면서 나머지 애들도 그대로 모양 똑같아지죠. 요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잘 들어. 우선 얘가 여기로 갑니다. 한 번 겹치는 거예요. 1번. 또 돌려도 또 겹치죠. 어디? 여기가 2번. 또 돌려도 여기 겹치죠. 3번. 근데 제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제자리 가서 몇 번? 4번 겹치는 거죠. 돌려서 그대로 모양이 겹치는 거 몇 개 있었어 지금? 4개죠.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뭐로 나눈다? 4로 나누는 겁니다. 겹치는 개수만큼 나누는 거예요. 야, 이게 틀리죠? 요거는 3명이면요. 요게 사실은 요걸 기준 잡으면 봐봐. 요렇게 한 번 겹치고 요렇게 2번, 요 3번에서 3으로 나누긴 하는데 요렇게 모양도 달라지고 요렇게 달라지면요. 요게 요 숫자랑 같은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공식이 적용이 안 돼. 이해가죠? 오케이. 요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자, 이제는요, 또 요렇게 돼요. 요렇게. 이것도 원순열이에요, 얘들아. 아까는 정사각형, 이번 직사각형에서 여기다 요렇게 앉히는 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요렇게 앉혔어. 요 때도 마찬가지야. 잘 봐야 돼, 잘 봐. 우선은 계산을 요렇게 하세요. 좀 칸이 없어요, 이렇게. 전체 몇 명을 앉히는 거야? 10명 앉히는 거죠? 그럼 10팩 해요. 그리고 나서 기준을 아무거나 잡아. 나 여기 잡을까? 여기? 겹쳐서 완벽히 겹쳐야 돼. 그러면 겹치는 거, 얘가 아까처럼 90도로 안 되죠? 완벽히 이렇게 180도 겹쳐서 여기 한 번 겹치죠? 그렇죠? 한 번 더 돌려서 지자리까지 와야죠. 몇 번 겹치는 거야? 2번. 그러니까 2로 나눈 겁니다. 차이가 크죠? 그래 안 그래요? 요렇게만 하면 돼. 자, 이거 말고 조금 더 혹시라도 니네가 좀 실수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런 길다란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리고 여기 3명 앉히고요. 여기 3명 앉히고 여기 2명을 앉힙니다. 오케이? 또 뭐 회전해서 겹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계산을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전체 몇 명이야? 8명이죠. 8패.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기준을 이걸로 잡을까? 회전에서다. 어떻게 해서? 회전입니다. 회전. 회전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회전에서 겹치는 거 몇 번 있어요? 어디 겹쳐? 회전하면. 바로 여기서 오류야. 보통 애들이 요걸 요게 아니야. 야, 회전해서 이게 되니? 아닙니다. 이게 다른 데로 가요. 그렇지? 아니, 네가 얘기한 거는 요거가 요렇게 된 거야. 대칭시킨 거야. 어디 밑에 어디? 여기요? 큰일 났어요. 이거를 요로 보내버리면 이거 삼각형도 이거 거꾸로 돼버리지? 안 맞지? 모양 자체도 겹쳐야 돼. 모양 자체도. 아까 이거 생각해봐.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겹칠 때는요. 이 모양 자체도 돌아서 완벽히 다시 또 겹치는 거야. 모양이 완전히 겹쳐야 돼. 겹치는 거 안 겹치는 거야. 이거 겹치는 거 있어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얘는 1이야. 그러니까 8팩이야 그냥.
오케이? 명심해야 돼.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순열을 요 단순 계산 요런 형태랑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가 좀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는 요 두 번째로 나와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가 원순열 플러스 직순열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나 중요한 문제는 무조건 이걸로 나옵니다. 무조건. 자, 어떤 거냐면 요거 이제 해법을 딱 써놓을게요. 해법. 우선 해법만 쓸게. 내가 실제로 문제 풀 때 바로 볼 겁니다. 예? 어떤 문제에서요 조건이 있어. 조건. 뭐 그래갖고 뭐 부모끼리 원형 테이블에 부모끼리 마주보게 앉힌다. 아니면 뭐 어떻게 앉힌다 이런 내용이 나와. 그러면요 요때 해법은요 맨 처음에는요 원순열을 적용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원순열을 한번 적용하고 나서는 나머지 애들을 배열을 할 때는 그건 원순열 적용이 안 돼. 이미 원순열을 한번 적용했기 때문에 서로 옆에 앉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미. 그래서 그 다음에 배열은 직순열을 해줍니다. 일반 순열이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만일에 원순열을 어떤 조건 때문에 원순열을 먼저 배열을 적용을 했어. 그 다음 무슨 순열? 직순열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맞아가요.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우선은 요 정도만 정리하고 문제 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 봐봐. 먼저 필수예제 1번 보세요. 방금 근데 이거는 뭐 내용이 깊진 않아갖고 천천히 봐봐. 1번. 우선 보시면요. 여학생 3명이랑 남학생 5명이 있습니다. 얘를 원탁에 둘러 앉힐 때 잠깐만 이런 상황들은 내가 또 얘기하지만 자꾸 그려보세요. 그려보는 게 좀 좋아. 원형 테이블에 이렇게 앉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보면요. 1번. 우리가 왜 앞에서 기본 개념을 순열 조합을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어. 자, 우선은 1번이 뭐냐면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요. 잠깐만 봐. 이웃이래, 이웃. 1번은 이웃이요, 이웃.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방법이요. 자, 여학생 3명 있지?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웃하는 상황을 먼저 그릴게요. 요렇게 해갖고요. 이웃하서 앉히고 남자 5명을 앉히면 됩니다. 잠깐만. 이게 복습. 이웃하면 뭐 떠올려야 돼? 하나, 한 묶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또 난생 태어나 처음 들은 표. 요걸 하나로 보는 거야. 3명이지만 하나로. 세트로 움직이니까. 잘 들어. 그러면 하나로 보고, 그러니까 이거 길게 보지 말고 하나야, 하나. 하나로 보고 원순열을 적용해 주는 거죠. 그러면 봐봐.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입니다. 6명이에요. 그래서 6팩을 먼저 써놓고, 잠깐만. 아까처럼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나 삼각형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일반 원은요. 그냥 원래 원순열의 공식 그대로 통해요. 이해가죠? 몇 번 겹치겠어? 6번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6으로 나누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끝내면 안 돼. 큰일 나. 왜? 여학생들끼리 서로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꿔 할 수 있지? 그거를 고려해 줘야 돼. 그래서 몇 팩? 3팩. 오케이?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아마 답지 보면 요거 계산해서 6팩이면 6 곱하기 5 곱하기 점점점이니까 5팩에다가 3팩까지 계산한 값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산수 너희들 해요. 근데 2번은 또 어떤 조건이냐? 2번 또 상황이 달라요. 사실 2번이 더 중요해. 2번에다 별 하나만 쳐봐. 이 개념에서 바로 거야. 2번에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여학생끼리요. 사이가 안 좋아서요. 이웃하지 않아요. 이웃하잖아요. 잠깐만. 그럼 우리가 그 생각을 해요. 보통.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근데 명심해야 돼. 이거는 이거 세분화시키면 좀 케이스가 너무 많아. 그렇게 하지 말고 여학생이 2명일 때는 이웃하지 않도록이면 여사건으로 가면 되긴 하거든. 근데 3명이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여사건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뭐냐? 실제 케이스를 들은 거야.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봐봐. 이거 중요하다.
먼저 누구를 배열하고 남학생을 먼저 배열해요. 잘 들어라, 잘 들어. 이거 중요한 문제랬어. 남학생을 먼저 배열한다. 근데 원형 테이블에 배열하니까 요거 산술 때 5팩을 원형에서는 그대로 똑같이 겹칩니다. 몇 번 겹쳐? 5번 겹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봐봐. 기준, 요거 해줘 살짝. 요거를 기준을 잡으면 돌려서 한 번 그대로 모양 다 겹치죠. 2번 겹치죠. 3번 겹치고 4번, 5번. 그래서 5로 나누시는 겁니다. 근데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중요한 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하려면 어떻게 여학생을 배열하면 돼? 남학생 틈새 바구니에다가 잘 들어. 자, 하나. 틈새 바구니 몇 개 생겼어요? 틈새. 5개 생겼죠? 5개 틈새 바구니에서 여학생을 뭐 이런 식으로 배열하면 여학생끼리는 절대 이웃하지 않지. 자, 잘 들어야 돼. 틈새 바구니 5개에서 세 틈새 바구니 선택해서 그 세 틈새 바구니에 여학생을 배열하는 거야. 이게 뭐야? 순열. 그래서 뭐야? 여기다가 5 퍼미테이션 2. 잠깐만요. 여기서 의구심 가져야 돼. 선생님, 왜 5 퍼미테이션 2입니까? 원순열.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맨 처음에 남학생 배열할 때 원순열을 적용을 했어. 그럼 원순열로 먼저 배열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요건데 두 번째 그 조건에 따른 배열은 그때는 무슨 순열을 따른다? 직순열을 따른다. 이렇게 한다. 엄청 잘 나오는 거야. 사실 이것도 그 원리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냥 한 묶음인 상태로다가 원순열을 배열을 했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애들은 거 무슨 순열로 봐야 돼? 직순열로 배열한다고. 이거 직순열이었잖아요. 이해가죠? 요런 식으로. 엄청 중요한 겁니다. 2번 특히. 원순에서 가장 많이 응용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정오각형 모양의 10명을 앉혀요. 10명. 그랬을 때 경우의 수, 봐봐, 이거 봐봐. 아까 있었냐? 아까 아마 기본 문제로 그런 표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봐봐. 가로해 갖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본다. 보통 이렇게 표현 나오는 이유가 원이 아닐 때 이렇게 나옵니다. 원이 아닐 때. 회전해서 같은 것으로 본다. 야, 그럼 잠깐만. 아까 했던 요령으로 하는데 알려준 요령. 자, 우선 몇 명이에요? 총 10명이죠. 10팩을 해줘요. 그냥 기준 아무거나 잡아. 얘 잡을까? 돌려서 완벽히 겹치는 거. 얘 잡았으니까 어디? 여기 겹치죠. 얘 겹치죠. 얘 겹치죠. 얘 겹치죠. 그리고 얘 겹치죠. 총 몇 번 겹쳐요? 5번. 5로만 나누면 돼요. 또 멍충하게 또 5팩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뭐냐? 겹치는 개수만 나누는 거야. 팩토리얼 하면 안 돼요. 좀 더 또 이게 왜 내가 이 얘기하냐면 팩토리얼이 이제 나온 게 있어. 같은 걸 포함한 수에서 가포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또 팩토리얼이에요. 구분해줘야 돼. 원주는 이렇게 한다. 이해가죠? 끝난 거야. 3번 봐봐요. 3번. 뭐야 이거? 미안. 이거 2번입니다. 바로 이어서 할게요. 3번. 자, 3번은 조금 이제 색칠하는 문제예요. 근데 색칠하는 것도요. 여기 보시면 또 재밌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이루어진 4개 영역을 4개 이렇게 둘, 셋, 넷, 4개죠. 얘를 초록, 노랑, 빨강, 파랑 4가지 색, 그냥 색 4가지라고 할게요. 4가지의 색을 모두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색칠하기 문제인데, 자, 잠깐만. 자, 우선 얘는 기본 문제인데요. 색칠하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요거 나죠. 각 영역에는 한 가지 색칠을, 여기 줄 쳐봐.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런 표현 나면 뭐야? 원순열. 자, 그러면 색칠하는 건 어떻게 하냐? 잘 봐. 총 4가지 색이 후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근데 순서가 좀 있어. 얘는 순서가 뭐냐면 항상 가운데로 먼저 색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나중에 굳이 이 번호 먹어주면 2번, 3번, 4번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2번, 3번, 4번 주변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운데 얘가 중요해요. 우선은 잠깐 봐봐. 1번 칠하려면요 4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칠해야죠. 그래서 뭐예요? 4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나머지 3가지 색을요 여기다 배열하는데
회전에서 같은 것으로 보는 거죠. 잠깐만. 이거 이렇게 보니까 너희들 감이 안 오는데 삼각형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색칠한 걸로 보세요. 안 치는 걸로 보세요. 그러면 요거는요. 지금 회전에서 겹치는 건 같은 것으로 본다. 또 하나. 선생님. 아까는요. 여기 뭐 이렇게 배열하고 뭐 조건에 따라서 또 하면요. 그 두 번째는 직순열 아닙니까? 아니야. 얘는요. 요 가운데는요. 그대로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배열을 해놓고 바깥에가 원소적 적용이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어요. 자, 봐요, 그럼. 요건요, 그러면 요거, 요 2, 3, 4를 칠한 걸 요 상황으로 보면요. 우선은 몇 개 배열? 3팩 계열. 하나 물어봅시다, 이제. 전문가 다 됐으니까. 하연이 지금 멍 때리고 있는데 오늘 안 주네요. 몇 번 겹쳐요? 기준 잡아서 돌려봤더니 몇 번 겹쳐요? 오케이. 자, 좀 잡았어요. 돌리면 그대로 요거 여기로 가면서도 모양 겹치죠. 또 돌리면 여기로 가서 모양 겹치죠. 돌리면 또 겹치죠. 그 3번, 3, 이렇게. 오케이? 이해가죠? 그래서 뭐 약고 2, 뭐 8,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죠? 자,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밑에 것도 조금 해보시면 되고요. 중복 순열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좀 개념할게요. 중복 순열. 이게 순열인데 뭐가 추가됐죠? 중복이란 되게 쉽습니다. 네. 자, 우선은 중복 순열이 뭐냐 정의를 한번 볼게요. 순열의 정의가 뭐였죠? N개에서 R개를 택해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근데 거기 약간 추가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N개에서 여기 잘 봐야 돼요.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하여 그 R개를 배열하는 것을 중복순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복순열은 문제가 좀 쉽긴 하지만 정확히 보셔야 돼. 이게 문장 구조로 보시면 큰일 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 중복을 허락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N개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허용하는 대상을 N으로 보셔야 돼. 그래야 공식이 딱 맞아떨어져. 중복순열은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연산기호가 이렇게 돼요. 연산이 어떻게 되냐면 M 파이 R이에요. 연산은 어마어마하게 쉬워요. 어마어마하게 쉬워. 오케이? 야, 그러면 봐봐.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는 거 N개에서 R개를 뽑아.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배열하는 게 중복순열이거든. 여기서 그냥 바로 연산을 볼게요. 그냥 연산. 이거 계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요 얘기입니다. 그냥. 선생님이 봐봐. M 파이 R 이렇게 되면 중복. 여기 또 한 번 더 체크해 줄게. 요거만 파악하면 이건 거의 맞춰요. 앞에 가요. 중복 허락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엄청 간단해요. 그냥 N의 R승 하시면 됩니다. N의 R승. 오케이? 선생님이 얘 하나 들어볼게. 좀 이따 문제 똑같이 나올 거예요. 우리 모르스보 알죠? 모릅니까? 모르스보 알죠? 자, 보통 모르스보 신호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36개. 무슨 씨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거 A B C D 가타카타 히라가나입니까? 모르스보는 점이랑 찍 2개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막 그런 거 하잖아. 막 첩보 영어 띠딕 띠 죽여라 띠딕. 이 나이에 이 지랄을 해야 됩니까? 띠딕 하잖아. 야, 첩보 영어 보면 씨발 나는 니네들이랑 이게 참 답답해. 니네는 상식이 없어. 진짜 무슨 대화하면 그냥 이상한 상식만 있어. 막 말 줄이는 거 씨발 선생님 이거 뭐르죠? 이지랄. 씨발 그거 말 줄이는 거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모르스보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해. 이거 몰라요. 신호 몇 개로 구성돼 있어? 36개요. 미친 천재다 천재 막. 그 옛날에 전쟁 2차 세계대전 이런 얘기하면서 좀 퀄리티 떨어지지만 너희들은 좀 살짝 이렇게
옛날에 이제 막 전쟁하면 이제 서로 이제 정보를 이제 암호화 하잖아, 암호. 그 암호를 해독해서 막 적이 막 어디 공격하는 걸 미리 알게 되면 얼마나 유리해, 그렇잖아. 그래서 그거를 독일에서 개발한 그 암호 해독 장치가 있어. 그 해독 장치의 유명한 해독 장치, 그게 뭔 줄 알아? 그거 뭐 알 필요 없지만, 시험에 안 나와서 알 필요 없지만, 그 이니그마라는 기계 장치야. 이니그마. 유명한 놈이. 봐봐, 이런 얘기하면, 뭐 어쩌라고? 뭐 이런. 괜히 말줄인 거 이상한 비속어 있지라란 막, 아유. 그러니까 봐봐, 잠깐만. 자, 봐. 또독독 이거. 요 두 개로 이용해서요. 잘 들어, 요거. 네 개를 채워서 신호를 만들 수 있는 종류가 몇 종류냐 이거야. 자, 하나 물어볼게요. 얘가 두 개고, 우선 개수로. 얘가 네 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호 하나 만들어 볼게. 신호. 똑, 찍, 똑,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보자. 두 개가 중복이야, 네 개가 중복이야? 이 신호의 종류 두 개가 중복이야, 선택해야 될 네 개가 중복이야? 중복 허락하는 게 누구야? 이 신호 두 개를 이제 써놨잖아. 여러 번 쓰죠? 여러 번 쓸 수 있는 대상이 중복이라고. 얘가 바로 중복 허용하는 거예요. 얘는 선택하는 개수. 그럼 얘가 뭐야? 얘가 n이야. 얘가 뭐야? r이야. 잠깐만. 중복 순열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냥 요거 경우에서 한번 따져볼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신호는 점이거나 찍이지. 두 가지. 여기도 점이거나 찍이지. 두 가지. 여기도 점이거나 찍이지. 두 가지. 여기도 점이거나 찍이지. 두 가지. 신호 만들 때 연속적으로나 동시에 만들죠? 그럼 뭐 해주는 거예요, 이거?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2의 몇 승이요? 4승 되죠. 근데 잠깐만. 중복 순열 공식으로 확인을 좀 해보니까 n이 2예요. 2. r이 4니까요. 파이 4예요. 2 파이 4라는 애는 계산 어떻게 한다? 2의 n의 r승. 똑같죠? 오케이.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중복 순열은 산 내용이 별게 없는 게 중복하는 대상만 파악하면 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공식도 없어요. 요거만 딱 하시면 돼요.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오히려 쉽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 잠깐만, 후보를 내가 이렇게 할게요. A 후보, B 후보 이렇게 할게요. 자, 6명의 선거인이 한 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요. 자, 뭐 기명 이런 거 보지 말고 후보가 두 명, 우리 얼마 전에 끝난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돼. 대선 같은 거. 6명이 투표를 하는 거야. 네. 다 6명. 투표하는 방법이 있어요. 야, 그러면 잠깐만. 이게 경우의 수는 이런 실제 상황을 한번 그 케이스를 하나를 상상을 해봐. 이런 거잖아. 그냥 얘는요 A를 뽑고 얘는 A를 뽑고 B 뽑고 A 뽑고 B 뽑고 B 뽑고 이렇게 뽑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뽑는데 또 하나가 있어. 사실은 이게 기명투표라는 게 이 사람들이 다 구분이 됩니다.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사람, 5번 사람, 6번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자 봐봐. 하나 물어볼게. 얘는 2명입니다. 얘는 6명이에요. 선택. 자, A, B가 중복 허용이야? 6명이 중복이야? 그렇죠. 얘가 바로 중복 허용으로다가 얘가 바로 n이 되는 거고 얘가 자동으로 r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내가 이렇게 하고 그냥 어차피 이거 개념 수업이니까 중복 순열이니까 중복 순열 쓰면 되는데 뽑기만 하는 게 아니고 뽑은 애들이 다 기명이야. 구분이 되기 때문에 나열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순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공식은 2파이 6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의 6승이요. 이해가죠? 오케이? 2의 6승은 얼마? 뭐라고요?
128 아닙니까? 잘하는데요. 63이니까 잠깐만요. 2의 5승이 4. 맞네요. 수업 잘 듣고 있나 확인한 겁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아까 했던 그거 그대로죠. 근데 요거는 조금 약간 응용. 5번 봐봐요. 5번. 아까 얘기했죠. 모로스보. 또 어떤 학생 36개. 천재죠, 천재. 나중에 저기 국정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됩니다. 암호 만드는 사람으로. 자, 두 개를 이용해서요. 아이고. 두 개를 이용해서. 근데 여기 조금 신호를 만들 때, 신호를 한 개 이상, 네 개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종류. 그러니까 뭐냐. 한 개만, 요거 두 개에서 한 개 만들거나, 두 개 만들거나, 세 개 만들거나, 아까 내가 얘 들어준 네 개를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선은 요거 한 개로는 신호 몇 개 만들 수 있냐? 두 개죠? 점이거나 찍으면 되잖아. 그쵸? 근데 자, 그 전에 요 얘기부터도 좀, 여기서부터 좀 볼게요. 여기도 점오거나 찍으거나, 점오거나 찍으거나, 2에 몇 개요? 제곱이죠. 4개죠. 근데 이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실제 3개부터 좀 볼게, 내가. 이게 잘 보이니까. 신호가 찍, 점, 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이 두 개가 바로 중복을 허용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 얘는 한 개. 그래서 1승이 되는 거예요. 굳이 쓰면요. 2파이 1. 얘는 두 개라서 2파이 2. 그래서 요거요. 얘는요. 2파이 3. 그래서 2의 몇 승? 3승. 얘는 4개니까요. 2파이 4. 그래서 얘가 몇 승? 2의 4승. 오케이? 근데 조금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렇게 뭐 했어요? 우리 케이스 분류했죠? 분류는 더한다, 곱한다. 또는 그렇지. 또는 분류 더한다. 이거 싹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봐라요.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2의 4승. 그냥 이거 숫자가 얼마 크지 않아서 해도 되는데 좀 우리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죠. 얼마씩 곱해갑니까? 2씩 곱해갑니다. 그쵸? 그래서 공비가 이고 초항이 이고 항이 몇 개예요? 4개죠.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면 좀 편안하게 갑니다.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항수, 가로 닫고 초항은 2. 이렇게. 그래서 이걸 분배해서 2의 5승이고, 여기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2고요. 2의 5승이 32에서 2 빼는 거니까 3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자, 그리고 오른쪽 6번 한번 볼게요. 자, 6번에 1번 볼게요. 요거는 약간 조금 생각을 약간 좀 해줘야 됩니다. 1번. 특히 2번이 좀 그런데요. 자, 4개의 숫자가 있어요. 1, 2, 3, 3. 얘는 좀 노골적이다. 이 숫자들을 중복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자, 세 자리입니다. 정수 중 홀수가 몇 개냐 이겁니다. 홀수. 우선은 만일에 홀수란 조건 없으면요. 얘가 중복 허용이니까 4개가 중복 허용이고 얘가 세 자리니까요. 4파이 3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야죠. 뭘 생각해야 돼? 홀수?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홀수가 될 수, 홀수 조건. 그전에 한번 내가 얘기했는데? 얘기 안 했나? 짝수와 홀수.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윤희양 씨는 책을 계속 이렇게 열심히 봅니까? 예? 홀수. 잠깐만. 허용화 만든 세 자리 정수 중 세 자리 정수의 홀수야, 홀수.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홀수. 홀수.
얘가 홀수가 돼야 돼. 세 자리, 뭐 120, 뭐 이렇게 얼마 되는데 이게 홀수가 돼야 돼. 홀수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 짝수는 쉽지? 맨 뒤에만 뭐가 오면 됩니까? 앞에는 상관없잖아. 그치? 그 홀수면 맨 뒤에가 뭐가 오면 돼요? 홀수가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중복조합으로 바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지. 중복조합 쓸게요. 앞에 있는 두 놈은요. 후보. 그러니까 중복 허용한 4개 중에 2개 선택하죠. 그럼 4파이 2를 해서 여기다 배열을 해놓고 여기 요 홀수 자리만 1 또는 3이 오는 거죠. 1이 오거나 3이 온다 경우수 몇 가지? 2가지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4의 제곱 곱하기 2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32 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2번도 볼게요. 근데 2번은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신경 써야 돼. 6개의 숫자, 이게 0이 있어서 그래. 얘를 또,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중복을 허락해요. 중복.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잘 봐. 만일에 0이 아니었으면 1부터 6이었으면 그냥 얘가 중복 6, 파이 3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문제가 있다 지금 얘기하는 거야. 계속 0 때문에 문제죠. 0이 앞자리가 들어가면요. 세 자리예요, 두 자리예요? 두 자리가 돼버리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얘는 이렇게 맨 앞자리만 따로 카운팅. 무슨 얘기냐? 맨 앞자리는 0 빼고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니까 5. 그리고 뒤에는 그리고 나서 고려하면 되잖아. 뒤에 이거는. 근데 뒤에는 0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뒤에 놈은요. 요렇게 후보 6개 중에 중복 허용하는 거 2개를 선택해서 2개를 배열이지. 그래서 뭐가 돼? 6 파이 2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5 곱하기 6의 제곱. 오케이? 산술하세요. 36에다 5 곱하시면 돼요. 자, 7번도 좀 보겠습니다. 7번. 자, 4개의 숫자가 있어요. 1, 2, 3, 4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줄치자. 근데 이것도 노골적이다. 중복을 허락하여. 중복.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 요거 조금 생각해보자. 근데 생각보다 막 대단하지 않습니다. 요 4자리 정수 중 2300 보다 큰 힘이다. 큰 자연수이겠어요. 야, 그러면 예를 들게. 예를 들어 이러면 되냐 안 되냐? 1, 2, 3 이런 거면 이거보다 이게 커요 안 커요? 안 크죠? 그러면 생각해봐 우선 맨 처음에 2300보다 크려면 첫 번째 경우가 케이스가 우선은 맨 앞에 2가 들어가고요. 300이다. 2300이야. 2, 3 들어가고 막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뭐 0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요 두 자리만 막 배열하면 돼요. 그러면 요 상황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앞에는 2, 3 이미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4개 중, 중복하는 거 4개 중에 2개 선택해서 배열. 그래서 4의 제곱, 16, 이렇게. 근데, 이거보다 큰 놈은요. 근데 잠깐만. 2, 3에서 막 되고요. 또 뭐도 있어요? 2, 뭐 해도 돼요? 4 해도 되죠. 오케이? 이거는 또 똑같죠, 그냥. 요거 그냥 16 바로 할게. 상황이 똑같으니까. 또 세 번째. 2, 3하고 2, 4 했어. 그 다음에 2로는 안 되지. 그 다음은 좀 더 쉬워. 3 하는 순간 뒤에는 아무거나 막 들어가도 되지. 아까는 2는요, 첫째 자리 2일 때는요, 요거 때문에 좀 고려해서 좀 해줘야 돼, 따로따로. 근데 3부터는 막 들어가도 무조건 이거보다 크잖아. 그렇죠? 그 얘기는 뭐 어디만 생각하면 돼? 3 뒤에 있는 세 자리만 중복 허용한 건 4개에서요. 4개에서 몇 개 선택? 3개 선택하면 되죠. 4에 3승하면 됩니다. 오케이? 64. 자, 네 번째요. 3 했어요. 첫째 자리가 4일 때요.
똑같죠, 상황은? 상황은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4파이 3. 64요. 중요한 결과. 요 결과물들을 싹 다 모으면 된다. 그렇죠. 왜 더해요? 자꾸 내가 왜 더해요?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 이거 뭐 했으니까? 케이스 분류했으니까요. 분류거나 또는 무조건 뭐 한다? 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죠? 네, 오케이. 자, 여기 뒤에 8번은 우선은 요거 안 풀 거예요. 요 별표 요거는 뭐라 쓰냐면 나중에 한다 해놓으세요. 함수의 개수는 요거 하나만 하면 너무 좀 내용이 없어갖고 뒤에서 한꺼번에 뭐라고 합니다. 자, 뭐냐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에요. 이거 너무 제목이 길죠? 실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기 책에도 모두 같은 걸 포함한 순열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 그래서 줄여서 보통 가포순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들이. 가포순. 줄여서요. 오케이? 자, 근데 얘는요, 공식으로 하면 안 돼. 또 책에 있는 공식으로 하면 하나도 안 맞아. 에? 자, 무슨 얘기냐? 이것도 케이스로 좀 내가 들어둘게요. 딱 두 케이스만 하면 돼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같은 것을 포함한다 이거야. 어떤 숫자가. 그럼 같은 걸 포함하면 예를 들어서 112야. 뭐 이거 신고 112. 근데 112를 배열을 해요. 그 문제는 뭐냐면 112는요 서로 자리 바꾸면 한다고 구분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카운팅에서 빼줘야 된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 케이스 딱 두 개로 끝냅니다. 무슨 얘기냐? 111, 2, 3, 4요. 이 6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얘가 만약에 1, 2, 3, 4, 5, 6이면 그냥 6팩인데 여기가 3개가 같죠? 잘 들어요. 여기서 1이 3개가 같습니다.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엄청 간단해요. 총 몇 개야? 6개죠. 6팩. 아까 내가 원순열 그거 하는 건 헷갈린다 그랬어요. 요때는요. 같은 게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같은 거의 개수의 팩토리얼로 나누면 됩니다. 같은 개수로 나누는 게 아니고 같은 거에 대한 팩토리얼로 나눠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요 의미가 112를 배열하는 경우가 3팩이잖아. 원래는. 근데 3팩이 안 나오지. 1이지. 그러니까 요 안에 3팩 부분만큼 나눠줘야 된다 이 얘기야. 근데 케이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런 것도 있지만 요럴 수도 있어요. 또 111, 222, 3, 4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요 정도만 하면 돼. 그럼 잘 봐라. 총 몇 개 배열이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있어. 9, 9팩. 근데 같은 거 1이 같은 거 3개죠. 근데 얘만 있는 거 아니죠. 2가 같은 거 몇 개? 4개죠. 오케이. 4팩까지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몇 개가 되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쉽죠? 자, 그런데 이 같은 걸 포함해서 이 요거에다가 응용이 많이 되고 막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서 보면 요 단순 요런 것들도 나오지만 같은 걸 포함하는 수이 최단 거리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단 거리. 내가 이거는 좀 두 가지 풀이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 연산은 같은 걸 포함하는 순열로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원리를 좀 봐요. 최단 거리는 아마 너희들 아마 몰라. 이런 문제는 애기 때 다뤄본 적이 있을라나 모르겠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어요. 이 기본만 합니다. 잘 보세요. 근데 기본 원리를 같은 걸 포함하는 순열로 풀어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요령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살짝은 볼 건데 지금은 안 보고 다 문제 풀 때. 어떤 A라는 사람이 이게 도로망입니다. 요 도로망을 따라 B로 가고 싶어요. 그럴 때 갈 수 있는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예요. 제일 짧은 길의 경우의 수요. 예를 들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잘 가고 있어, 최단으로. 원래 잠깐만. 원래 기본 최단을 써줄게. 이렇게 잠깐만. 내가 일부러 색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최단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하나는 아니에요. 근데 막 이러면 돼, 안 돼?
이렇게 잘 가다가 거꾸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 최단이 돼, 안 돼? 더 길어지지. 옆으로 삐지는 것만큼. 그치? 그럼 최단은 이렇게 되거나 또 이렇게 돼도 돼요. 이렇게 가도 되고. 막 이렇게 최단이에요, 이것도. 오케이? 야, 그러면 이렇게 막 일일이 나열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 안 오래 걸리겠어? 오래 걸려. 이걸 언제, 그리고 막 겹치는 거 잘 빼먹는다 봐. 그럼 어떻게 하면 빠르냐? 봐봐. 내가 지금 보니까 A에서 B로 가는데 이거야. 최단이라는 놈요. 가로선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요. 이 화살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세로선은 몇 개냐?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 화살표들을 순서 배열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갓포수냐? 왜냐? 같은 거 몇 개? 다섯 개. 같은 거 몇 개? 세 개. 그래서 우선 총 몇 개 화살표? 8팩이죠. 그 중에서요, 요거 가로선으로 같은 화살표 몇 개? 다섯 개니까 5팩으로 나누고요. 보라색으로 같은 거요. 보라색으로 같은 거 세로 화살표 몇 개? 세 개. 3팩으로 해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가 바로 튀어나와 버린다고. 오히려 생각보다 쉽게. 이해가지? 예? 근데 이거 말고 막 좀 이따 보면 응용이 많이 돼요. 나중에. 그거 좀 얘기 좀 살짝만 하나만 더 할게.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거. 똑같은 도로망을 또 그릴게요. 여기까지 하자. 이렇게까지. 오케이? 자, A에서 B로 가요. 오케이? 근데 최단을 가는데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돼. 사실은 이런 거 여기 안 지나고도 가는 것도 최단이 있는데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돼.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A에서 C를 반드시 지나서 B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 계속 쓰인다. 우선은 반드시 지나야 되는 데를 있죠. 여기서 또 이렇게 가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요. 항상 최단은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면 요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딱 잡았을 때 요 대각선을 포함하고 있는 직사각형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렇게 해놓고요. 우선은 A에서부터 C는요. 요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 최단이 되려면. 또 C에서 B는요. 요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 막말로 최단으로 간다고 해갖고 요렇게 가다가 여기 삐져나가서 이렇게 하면 최단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 안에서 계산 요거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내가 바로 해볼게요. A에서 C는요, 가로수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 세로수 몇 개야? 두 개죠. 우선은 최단이 되는 총 A에서 C는 몇 개? 가로선, 세로선 다섯 개지. 5팩인데 가로선 몇 개? 세 개. 세로선 몇 개? 두 개. 이렇게 계산. 또 C에서 B로 가는 거야. 그러면 C에서 B는요, 가로선 두 개, 세로선 두 개니까 총 몇 개? 네 개. 그래서 가로선 몇 개? 두 개. 세로선 몇 개? 두 개. 오케이. 해서 해주면 돼요. 산수 안 빡세다, 이거. 왜냐면, 야, 잠깐만, 이거 산수까지 해줘? 약분이 돼. 3, 2, 4, 3, 2, 1. 그럼 봐라. 3, 2 약분되고 2 약분됐죠. 그렇죠? 해봤자 얼마니? 5, 6에 30. 요것도 약분이 엄청 돼요. 6. 오케이? 30, 180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이해 가죠? 산수 안 빡셉니다. 괜히 겁먹지 마세요. 그래서 근데 이 최단거리 문제는 무조건 나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가포수를 좀 하겠습니다.